두 번째, 다시 슬로우 모션 볼 건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하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방금 여기서도 글로도 써주셨어요. 보면은 지금 킥을 한 상태에 아주 좋습니다. 이 자세까지는 아주 좋아요. 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정도 자세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취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되게 안쪽에 모아져 있는 힘, 모아져 있고 상체는 조금 힘이 빠져 있고 팔에도 힘 빠져 있고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드가 되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이쪽 이 구간에서 스톱. 왼쪽 발 방향성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던지는 방향 쪽으로 왼발을 조금 보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방향성이 되다 보니까 공이 한 요 정도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로잉은 당연히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쪽까지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왼쪽 발이 오픈이 됩니다. 벌써 되고 있죠? 빨리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럼 정작 착지하는 순간은 이만큼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자료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영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볼게요.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 이쪽 요 발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무릎 위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쪽 무릎은 좀 지워주고요. 요 달만 한번 잘 볼게요. 아직도 닫혀 있죠, 그렇죠? 계속 닫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완전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픈을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닫혀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릎도, 여기 있는 이 무릎도 완전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닫혀 있죠.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또 이 부분에서 요 발 계속 집중해서 볼게요. 그대로 가지만 여기서 벌써 오픈이 돼 버렸죠. 보시면 뭐가 오픈이 됐냐, 진짜 중요한 건 이 무릎이 벌써 여기에 무릎이 오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방향성을 저쪽으로 던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요 다리, 요 무릎 빨리 열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향성 자체가 그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거기서 제구력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랑 이쪽 완전히 벌어져 있죠. 열려버렸죠. 방향성이 틀어져 버렸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스트라이드가 되고 좀 제대로 된 동작이 됐을 경우는 중간에 요 정도 요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릎이 오픈이 되지 않고 이게 아직도 열려 있지 않고 발목과 무릎이 빨리 오픈이 되지 않으면 교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을 착지하는 순간 그때 한 번에 연다라고 하시면 회전도 늘 수 있고요. 그리고 골반 회전도 훨씬 증가할 수 있고 몸의 회전도 훨씬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성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참고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도한 코킹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오는 바람에 너무 어깨가 들리면서 또 컨트롤이 이제 안 되는 경우, 그 정도의 가동 범위를 이기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동 범위를 늘렸다. 두 번째는 왼쪽 무릎이 빨리 열리면서 던지고자 하는 방향성을 흐트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스로잉도 또 설명을 해드렸죠. 그 스로잉만 고쳐지면 부상 방지도 좋아질 거예요. 너무 과하게 코킹을 하지 않는다. 스로잉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체 사용, 요 세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하체를 안정적인 하체를 준비되는 과정,
그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한 스로잉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몸의 순간 스피드, 순발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하체를 괜히 사용해서 그거를 더 극대화한다면 팔은 점점 더 이제 과한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체를 쓴다는 것은 전진력도 쓰고 강하게 힘을 더 쓰자는 건데, 아직도 너무 긴 가동 범위를 쓰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팔인데도 하체를 이용한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체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하체를 이용해서 더 안정적인 투구폼을 연습한다. 요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하체 사용은 아직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스로잉 마지막으로 좀 부상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스로잉 때문에 어깨가 계속 엎친다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만 좀 교정이 되면은 크게 부상이 올 만한 스로잉은 아닙니다. 야구도 지금 한 4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폼을 만드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이긴 하는데,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부상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드라이브나 이제 강한 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좁은 가동 범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팔의 힘을 좀 더 기르고 나서, 그러니까 팔의 힘을 기른다는 거는 여러분 구독자님이 계속 공을 던지면서 보강 운동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팔의 힘이 길러집니다. 가동 범위만 조절 잘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상 방지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왼쪽 다리가 열린다. 이 부분은 좀 핵심이니까 이건 최대한 닫아놨다가 마지막에 오픈한다는 느낌으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투구폼이 나쁘지 않고 또 젊다 보니까 유연성도 좋고 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공을 세게 던지고자 하는 거를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성 못 부려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천천히 조금 페이스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훈련을 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힘을 쓰려고 강하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투손 역시 베이스볼 뷰